인생 흥행 5가지 법칙. 여러분의 노후의 꿀잼을 보장하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나이 들면 재미가 없죠. 만나는 사람도, 하는 이야기도, 통장 잔고도 재미가 훅 빠집니다. 젊을 땐 돈 벌기 바빴는데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재밌는지를 까먹어버린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늙어보니 재미있게 사는 법은 정말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재미를 잃은 여러분의 인생에 활력 스위치를 켜드릴 나이 들수록 재밌는 인생을 사는 흥행 5가지 법칙을 공개합니다. 이 법칙들은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인생 말렙 시니어들의 비밀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다음 달 생활이 버티는 삶에서 기대되는 삶으로 180도 바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연한 약속입니다. 제1법칙 시간을 화폐로 바꾸는 재미 소비 법칙. 첫 번째 법칙은 돈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곧 화폐입니다. 이 화폐를 재미있게 소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돈을 모으거나 물건을 사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건은 구매 후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하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 경험은 추억이 되어 도파민을 끊임없이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원의 행복을 경험의 추억으로. 70대 김 여사님은 매주 쇼핑 대신 만원짜리 그림 수업을 들으십니다. 그 만원은 물건을 사는 순간 사라지지만 그림을 그리는 경험은 김 여사님에게 새로운 친구, 새로운 감각,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이 경험은 1년 뒤에도 재미있었던 순간으로 기억되며 행복을 유지시킵니다. 당신의 통장에 잠들어 있는 10만 원을 꺼내세요. 새 옷이나 새 가전제품 대신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투자해 보세요. 난생 처음 배우는 악기, 낯선 곳으로의 당일치기 기차 여행, 혹은 지역 봉사활동 등 경험의 스릴을 소비하십시오. 이 경험들이 노년의 삶을 기록하고 싶은 책처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액의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사는 분들은 노동의 목적을 돈이 아닌 활력과 사회적 연결에 둡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재미 소비입니다. 70대 박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비를 서십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할아버지의 진짜 재미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안부를 묻는 것과 내가 이 공동체를 지키고 있다는 소속감입니다. 노동을 통해 고립이라는 노년의 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노년의 노동은 시간당 임금보다 시간당 웃음과 활력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재미없고 사람들과 단절되는 일은 당신의 노년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재미를 포기하는 노동은 하지 마십시오. 제2법칙 고립을 부수는 관계 세팅 법칙. 나이 들수록 재미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고갈입니다. 매번 같은 사람, 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재미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세팅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재미는 항상 새로운 자극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의외의 친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들을 관계 사냥이라고 부릅시다. 60대 이상은 30대, 40대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70대 최할머니는 동네 대학생들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대학생들은 할머니에게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세대 간의 교류는 당신의 뇌를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재미있는 자극입니다. 동네 복지관의 젊은 강사에게 커피를 사주며 인사를 건네거나 공원의 젊은 운동 동호회에 참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면 그들은 당신에게 기꺼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입니다. 가족과의 과도한 밀착은 노년의 재미를 잃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게서 나만의 숨겨진 방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재미를 유지하는 경계선 확립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배우자와 각자의 재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 잔소리만 늘고 서로의 사소한 행동까지 간섭하게 되어 관계의 재미가 사라집니다.
각자의 독립된 취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간섭하는 대신 부모 스스로 나는 내 삶이 너무 재밌어서 너희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간섭하는 부모보다 활기차게 사는 부모를 더 존경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제3법칙 과거를 미래의 레시피로 활용하는 기록 변환 법칙. 나이 들면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 대신 미래를 위한 레시피로 활용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새로운 재미로 변환해야 합니다.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쓰기입니다. 그것은 일기나 가계부가 아닌 나만의 자서전 쓰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과 실패, 감정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써내려가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삶을 작품처럼 바라보게 되고 현재의 나를 흥미진진한 주인공으로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 쓰기 활동은 당신의 인지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당신의 뇌를 가장 재미있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자서전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노트에 손으로 써보세요. 뇌는 손을 움직일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나의 지난 삶은 엉망이었다는 생각 대신 내가 이렇게 버텨낸 대단한 이야기였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노년의 재미는 내가 여전히 쓸모있다는 효능감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오래된 취미나 특기를 작은 수익 모델로 바꾸어 보세요. 재미를 돈으로 환전하는 것입니다. 60대 남성 김 선생님은 퇴직 후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평생 즐겨 했던 낚시를 기록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구독자 0명이었지만 지금은 지역 낚시 명소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소액의 수익도 생겼지만 그보다 매일 영상을 만들고 댓글에 답하는 것에서 엄청난 재미와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손뜨개, 요리, 정리정돈, 외국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재능 기부, 소액 강의, 유튜브 콘텐츠 등으로 만들어 보세요.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재미가 타인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재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4법칙 몸을 놀이터로 활용하는 신체 리셋 법칙. 나이 들수록 몸이 아프면 만사가 재미없습니다. 재미있는 인생은 건강한 몸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몸을 통증의 대상이 아닌 재미있는 놀이터로 활용해야 합니다. 운동을 숙제처럼 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놀이로 만들어야 지속할 수 있고 재미있어집니다. 헬스장의 지루한 러닝머신 대신 당신의 흥미를 자극하는 놀이를 찾아보세요. 60대에 처음으로 댄스 스포츠를 배우거나 탁구를 시작하거나 등산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새로운 근육과 감각을 깨워 당신의 뇌에 엄청난 재미를 선사합니다. 특히 몸을 쓰는 새로운 경험은 당신의 뇌를 가장 빠르게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15분씩 새로운 신체 활동에 도전하십시오. 유튜브를 보고 댄스 영상을 따라하거나 집 안에서 균형 잡기 게임을 하거나 자녀와 모바일 게임을 하며 몸을 움직이세요. 즐거워서 움직이는 것이 억지로 움직이는 것보다 100배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일상의 작은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오감을 깨우는 활동을 통해 일상의 재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오감 자극의 중요성. 맛있는 음식에 대한 집중, 처음 맡아보는 향기에 대한 탐구, 새로운 음악 듣기 등 오감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뇌에 나는 살아있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오늘 점심은 먹는 재미를 최대화하세요. 스마트폰을 치우고 음식의 색깔, 향, 맛, 식감을 1분 동안 음미해 보세요. 이 작은 감각의 깨달음이 당신의 일상을 지루함에서 발견의 기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제5법칙 죽음을 인생 최대의 이벤트로 만드는 미래 설계 법칙. 가장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시니어들의 비밀은 죽음을 두려운 끝이 아닌 인생 최대의 이벤트로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재미있게 설계하는 자만이 현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목록으로 남기지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쪼개야 합니다.
실천적인 버킷리스트 히말라야 트레킹이 목표라면 오늘 할 일은 동네 뒷산 30분 걷기와 히말라야 여행 블로그 찾아보기입니다. 자녀에게 유산 남기기가 목표라면 오늘 할 일은 노후 자금 가계부 정리 10분입니다. 거대한 목표를 오늘의 재미있는 행동으로 바꾸어 보세요. 완료의 재미를 매일 느끼십시오. 이 작은 완료의 재미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할 일이 기대되는 삶으로 만듭니다. 재미있게 사는 노인들은 웰다잉을 마지막 작품의 시나리오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존엄한 마무리 설계. 당신이 아플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떤 음악을 들으며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지기를 바라는지 등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십시오.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담은 편지나 영상 메시지를 미리 남겨두세요. 이 모든 준비는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주며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나이 들수록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흥행 5가지 법칙을 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미있는 노후는 돈이나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적인 행동이 만듭니다. 시간을 화폐로 바꾸어 경험을 소비하고 새로운 관계를 사냥하며 과거를 미래의 레시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몸을 놀이터로, 죽음을 마지막 이벤트로 설계하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꿀잼 노후로 바뀌고 저희 인생 후 반전 채널도 구독자 1000명을 훌쩍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천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나는 오늘부터 이 재미있는 인생을 살겠다 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쾌한 노후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